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8월 4일 토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째 주 토요경마는 서울경마의 휴장으로 인해서 부산 8개 경주 그리고 제주경마 8개 경주 총 16개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특히나 제주경마는 지난주 휴장 이후 첫 시행이니만큼 인기마에 대한 맹심보다는요, 훈련 상태 우수하고 의지 강한 마필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산 제주경마 매경주 눈에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복합적인 변수로 인해서 곳곳에 포진해 있는 복병 전력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번 경주 단독 선행 편성을 만났습니다. 선행 나락률이 매우 높고 나설 경우에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면 1300m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거리라고 판단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4번 팍스레인저입니다. 안쪽에 지금 빠른 말이 없는 그런 여건이 바로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5월 19일처럼 인코스 최적 전개라면 선입 후에 뒷신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소 밋밋한 탄력을 보였을 뿐 직전보다 더 컨디션이 올라와 있는 지금이라면 12번 로얄아머스를 언제 넘어서느냐? 역시 정동지존에게도 관건이 되겠죠. 자, 12번 로얄아머스가 모처럼 선행 편성을 만난 이번 레이스에 9번 롱히터의 도전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마리가 이끄는 초중반 레이스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5등급 자체성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을 해야겠죠. 무빙성 전개 이후에 한 발, 추진력 충분히 가능한 전력입니다. 상태 좋아지고 있는 오면 햇빛스테의 네, 이번 경주는 제가 판단할 때 선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판단이고 6번 행복스타란 말도 선행 도주성 전개하는 말이 아니고 따라가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는 말이기 때문에 경합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5번 가온 챔프가 KR컵 마일 경주에서도 빼어난 순발력을 보여줬었다는 점, 그때 당시에 57이었다는 부분, 휴양이 있었어도 이번에 다시 한번 57을 달았다 하더라도 특별 경주, 직전 경주에서도 입상할 만큼 경쟁력이 있는 스피드 갖춘 말입니다. 이번 경주도 최적 선입 전개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대다수 6등급 기복형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는데 그야말로 군계 일학의 한도의 마필이 있습니다. 7번 오스일이죠. 직전에 첫 입상을 했는데 여타의 마필들 어떠한 전개를 펼치며 응수할지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집중 분석 경주 부산 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MC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가장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7번 오수일이란 말입니다. 이번 경주 더군다나 빠른 말이 안쪽에 있는 2번 탐란을밖에 없는 아주 최적의 편성을 만났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앞선에 자리 잡을 수 있고 자리 잡은 후에 4코너 후에는 앞서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3번 아리아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에 출발을 할 때 충돌하면서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뒤로 밀렸고 정상 출발을 못했는데 이번 경주 평소처럼 정상 출발해낸다면 초반 스피드도 어느 정도 갖춘 말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상 충분히 선입권에서 자리를 잡고 차분한 선입 전개의 뒷심까지 발휘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말 안쪽에 있는 1번 선발캣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최근에 늘어난 거리에서 계속 부진했는데 2월 달에는 1000m 경주에서 거의 입상에 가까웠던 그런 결과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단거리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줄어든 거리에 1번 게이트 인코스 최적 선입 전개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번 탐라하늘이라는 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최근에 외곽 전개로 전개가 꼬이면서 부진했는데 이번 경주는 인게이트에 빠른 말이 없고 이 말이 선행 나설 가능성도 꽤 높기 때문에 선행만 나간다면 깜짝 버티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리를 하면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7번 오스일이란 말을 중심으로 선입 후에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3번 아리아와 1번 선발캣 여기에 선행 깜짝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2번 탐라하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최성진 위원하고 보고 있는 시각은 거의 유사합니다. 사실 추천드릴 수 있는 마번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편성 자체가 편성상 인기만 접전 구도예요. 강한 상대들, 강한 말들이 아니라 이 편성이면 얘들도 해볼만 하다. 라는 판단으로다가 나오는 추천 마번이라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고 7번 오스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2번 게이트에서 굉장히 흔들리는 주행을 보여주면서도 버텨주는 걸음이 인상적이었다라는 부분과 직전보다 힘이 더 붙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7번 오스일의 선전을 가장 먼저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이 말이 만약에 선두권에 나서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대안들로 2번 탐라하늘, 3번 아리아, 1번 선발캣 등을 추천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 그중에서 저는 3번 아리아 쪽에 먼저 시선이 가는데요.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확실히 앞서서 최성진 위원도 설명해줬지만 출발이 본인이 늦었다기보다 양 옆에 말들한테 낑겼죠. 그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에 서륙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저 역시도 보는 시각 자체는 비슷해질 수밖에 없겠죠. 7번 오스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많이 뛰었습니다. 위대한 비상이란 신의 전력이 4마신차 낙승을 거뒀는데 이 마필 자체가 다음 승급전 늘어난 거리도 선행 1순에서 연승을 거뒀던 전력이에요. 그 마필과 저 정도의 느낌이라면 상대 약한 이번 구도에서 오스릴의 선전 저 역시도 믿고 있고요. 3번 아리아의 선전, 이번 탐라하늘의 스피드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언급을 안 해주셔서 짧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결국 계속 운영을 해나가면서 좋아지고 있는 전력이 4번 매치나이스로 판단이 됩니다. 이 마필 자체가 고질적으로 외측으로 사행하는 악벽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직전 경주는 최선의 경주력이기보다 그런 기대는 모습을 한번 가볍게 적응의 주안점을 주면서 뛰었던 모습인데 흔들리는 주행 없이 정말 잘 뛰었다고 평가를 해요. 힘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서 강자 피한 이번에도 최적 선입이 가능한 4번 매치나이스 이번 경주 변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는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좀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워낙 단촐한 편성에 도전할 수 있는 말들이 몇 마리로 압축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는 비슷합니다. 저 역시 4번 매치나이스 5도의 마지막으로 배치한 만큼 가능성만큼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제 우선순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4번 매치나이스 잉그란디어 자마답게 스피드보다는 늘어난 거리에서 좀 더 잘 뛰어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직전 경주 전개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 이번 경주도 역시나 1000m 경주에 이 매치나이스보다 좀 더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선임마 1번 선발캣 3번 아리아 이 두 마리를 더 우선순위로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4번 매치나이스는 외측 기대는 악벽 때문에 재검 처분을 받았던 말인데 직전 경주 게이트 외곽 불리함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후비 인코스 전개를 했죠. 막판까지 꾸준히 뛰어주는 힘을 보였는데 달리 말하면 4번 매치나이스는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주행이 안정화된 면모를 보였기에 이번에 최대 복병 전력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4번 매치나이스에 대한 평가였고요. 아무래도 7번 오스힐이 안쪽에 2번 탐나 하늘이라는 빠른 말이 있습니다만 보내놓고 따라가거나 아니면 경합피에 선입전을 펼쳐도 어떤 전개 양상이라도 이 7번 오스힐은 직전에 보여준 능력이라면은 이 편성에서는 입상한 자리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역시 3번 아리아는 직전에 양념 마필에게 추돌 여파로 초반적에 뒤처진 게 페인이었습니다. 그 악재를 벗어나 이번에 충분히 실전 변화가 가능해 보이는 3번 아리아. 초반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진 편성이죠. 자, 결국 부산 1경주는요. 자, 직전에 자력 입상의 상승세, 이번에도 선두권 가장 유리한 전개 펼칠 7번 오스힐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 복병 전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10m 한라마 1등급 12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등급 중상위권 전력의 마필들 대거 출전했고요. 지난 7월 7일 6경주에 1400m 거리 출전했던 말들의 리턴 매치 형식입니다. 당시는 1400m였는데 이번에 경주 여건의 변화, 거리 변화,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직전에 잘 뛰었던 말들이 이번에 부담 중량도 올랐고요. 여러 가지 달라진 그 경주 환경에 따라서 이변 발생 소지가 있는 경주예요. 제주 7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백동일 의원, 주목하는 마필과 도전권들 소개해 주시죠. 가장 편성 잘 맞는 마필은 당연히 안쪽 이번 강력 추천으로 판단이 됩니다.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면서 최강자급의 마필들과의 경쟁에서는 우승 자체는 아쉽지만 입상권 자체에서 매번 꾸준하면 탄력을 보여왔던 전력이에요. 6월 달에 사복낙조 경주, 푸른 여왕과 미인 세상, 대상 경주 입상권의 마필들과는 아쉬웠지만 직전 경주 들어와서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선입 이후에 여유 있는 모습으로 상대들을 꺾어냈습니다. 이번 경기 편성 자체 상대 강하지 않고요. 최적 선입 가능한 그리고 흐름 자체도 강하지 않은 만큼 게이트 좋아진 강력 추천의 선전은 가장 높은 평가가 가능한 전력으로 강조를 드리겠고 안쪽 1번마 보물당지라는 마필 자체가 스피드 자체는 월등하게 앞서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의 경주에서 연승을 거둘 만큼 스피드감이 좋았던 전력이고 코스 이점 쪽에서 선행에 성공하는 조건이면 여전히 기대치가 높은 전력으로 강조를 드리겠고요. 외곽에 있는 굴마 진보란 마필 역시도 직전 KCTV 대상 경기 출전에서 아쉬웠던 순위권이었지만 기본적인 주폭 자체는 여유가 상당히 크고 안정적인 전력이죠. 흐름 자체를 오랜만에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상대를 만난 만큼 진보의 역습까지 가치가 충분하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조금 결정력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오랜만에 코스 이점 속에 최적 선입이 가능해진 3번마 선진공주도 이번 경기 흐름 자체에서는 결코 안 될 이유는 없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1조마방의 장거리 강자급 마필로 자리매김했던 2번 강력 추천. 과거에는 늦추입 우려도 있던 말인데 직전에는 이 1400거리 코스 이점도 있었지만 순간 스피드가 뚜렷이 보강되면서 인코스 최적 선입전으로 우승을 차지한 전력이죠. 앞말의 부담 중량 3.5kg 늘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금 재차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이번 강력 추천을 중심권의 마필 강조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마필 한두만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이번 경주 1번 보물단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15조 강현진 마방에서 3번 성진공주와 동반 출격하는 말입니다. 스피드에 특화된 말로서 올해 3월 두 번의 경주 1610m와 1700m도 선행으로 우승을 거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선행을 나설 때 경쟁력이 매우 높은 말이고 직전 같은 경우는 대상 경주에서 강자 틈 고전했지만 이번 경주 전현균 기수의 인코스 선행 편성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 2점에 1번 보물단지의 변화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셨네요. 이번엔 김재영 의원, 제주 7경주 가장 주목하는 말안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강력 추천이 당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말임을 저 역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번 가온에게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데요. 이 말 같은 경우에는 부담 중량이 낮아졌다라는 부분, 선행을 나섰을 때 성적이 더 좋다라는 부분이 한 대로 모여졌을 때 그 파워풀함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담력이 낮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진 않아요. 제주 경마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선행마인 4번 가오네 같은 경우에는 이 낮아진 부중이 분명히 직전 머리 들면서 출발이 주춤했었던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진 말이죠. 4번 가오네, 안쪽에 1번 보물단지라는 빠른 말이 있습니다만 초반 전개를 상당히 앞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직전 대비 2.5kg 감량 혜택이 있는 4번 가오네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강력 추천이 당일 많은 주목을 받을 그런 공산인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앞선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이 순간 스피드까지 뚜렷이 보강된 모습 때문에 늦추입 우려가 없어진 이번 강력 추천 늘어난 거리 이미 장거리 경주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보였던 말이기에 이번에 1610m 거리에서도 이번 강력 추천은 충분히 기대치가 있겠습니다. 7번 송악창가가 직전에 강력 추천과 함께 뛴 그 페이스에서 이선 외곽 오히려 경합성 외선 레이스를 펼치면서 막판에 한 발 부족 아쉬웠지만 자, 이번에 2두의 빠른 말이 있습니다만 앞선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선에서 수월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에 늘어난 거리 7번 송악창가의 선전 기대치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 10번 낙천자랑이 직전에 1400거리 당시 강력 추천에 이어서 2착을 했는데
뒷직선에서 적극적인 선행주도 레이스로 당시 2착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편한 선행 조건은 아닙니다만 이 과거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중장거리 1등급 검증 전력이기에 초중반 힘한 배 잘 된 선입전이라면은 요 10번 낙천 자랑도 막판까지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입니다. 결국 제주 7경주는요. 장거리 강자급 마필이죠. 코스 안쪽에 2번 강력 추천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예, 다소간 6등급 무대에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 이미 검증된 말도 있지만 또한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의 전력에게도 은근히 관심이 가는 레이스입니다.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 입상 성패가 충분히 가려질 이 부산 2경주는요.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경주 오늘은 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6등급 9마리 단출한 구도죠. 사실상 어느 누구 하나 믿음을 주는 전력들은 없는 구도이긴 합니다만 변화의 폭과 전개의 우위를 판단한다면 분명하게 이번 경주에서 입상 조건을 맞이한 마필은 서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 마필을 필두로 최선의 압축이 중요한 구도이기도 하겠죠. 모든 종합적인 조건을 판단했을 때 4두의 선전을 기한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5번, 6번, 4두가 치열한 전개 구도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초반부 전개 구도에서는 게이트 조건이 좋아진 전력이죠. 안쪽 2번 걸크러쉬가 선두권 장악까지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합니다. 자, 이번만 걸크러쉬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지고 앞선 운영을 해나갈 가운데 인코스 이점이 좋은 1번만 로열트리도 무난하게 2선에 가담할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초반은 선입 기본기가 좋은 5번 승리 스토리, 그리고 초반은 느리지만 주폭이 좋은 6번마 트리플 골드까지도 이번 경주에선 입상 타진권 충분해 보입니다. 2번, 1번, 5번, 6번 촘촘한 전개가 이어질 가운데 이번 편성 자체만 따져본다면 가장 기대치가 좋은 전력은 단연 안쪽에 있는 2번마 걸크러쉬란 전력이죠. 데뷔전 최악의 모습 속에서 장기 휴양이 길어졌던 전력입니다. 보여준 바 없이 긴 휴양 속에서 우선은 마필을 다져왔던 전력인데요. 분명히 19조에서 시작했던 전력인데 우여곡절 끝에 올해 6월에 29조에 이적이 있었죠.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그 장기 휴양된 모습 속에서 무엇보다 체중 자체가 불어나면서 마필의 힘이 굉장히 좀 붙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피드감과 중속 힘, 재검과 훈련 때 모습은 기존 대비 마필 자체가 완벽하게 좀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62주 만에 장기간의 출전이긴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가 이 마필의 실질적인 데뷔전으로 판단을 합니다. 상대 마필을 강하지 않고 게이트 좋고 마필 상태가 이 정도라면 2번마 걸크러쉬 선두권 공략 충분히 가능한 구도로 말씀드리겠고요. 후차권에선 역시 5번마 승리 스토리란 휴양 마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공백전을 치르는 전력으로 데뷔 이후 오전 동안 흐름 자체를 따르지 못하는 마필로서 가치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서서히 힘이 붙는 모습 속에서 재검과 훈련 때 역시나 탄력이 살아나고 있어요. 휴양 동안 골판 상골절과 기관지염, 파행 등 잔병력이 있었습니다만 상태감이나 훈련 때 모습 자체는 기존 대비 스피드감 자체는 분명하게 변화가 좋아졌다는 판단입니다. 긴 거리를 뛰어봤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당일 상태만 크게 나쁘지 않다라면 오만 승리 스토리 충분히 이번 경주에 선입 가능성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 평가하고 있고 안쪽 1번만 로열트리란 마필도 편성 자체는 무난하죠. 탄력에 대한 여유는 크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어요. 데뷔 이후 5전 만에 입상을 거둔 전력으로 당시는 감량기수 요건에 인코스 최대한 마필에게 무리 없는 주행으로 약한 상태 팀에 입상이긴 했습니다만 기본 흐름 자체를 따라가는 스피드는 분명해 보입니다. 직전의 경주는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이번 편성 자체는 코스에 상대가 약한 만큼 기본기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가장 주폭이 좋은 전력은 6번마 트리플 골드죠. 발주 자체가 매끄럽질 못해요. 데뷔 이후 9번 동안 힘만 보여주고 입상은 아쉬운데 계속된 훈련 시의 모습 자체는 나와 있는 마필 중에서 가장 주폭이 좋습니다. 기존 대비 좀 더 한 템포 빠르게 추입을 가져갈 수 있는 이번 구도에선 의지와 상태를 보이고 있는 6번마 트리플 골드도 반드시 체킹이 필요하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오랜 휴양이지만 마필의 변화 자체가 뚜렷하게 보여졌어도 안쪽 전력 2번마 걸크러쉬를 필두로 5번마 승리 스토리, 인코스 부여받고 있는 1번마 로열 골드, 그리고 힘에 대한 여유가 좋은 6번마 트리플 골드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2경주입니다.
네, 공백 이후 체중도 많이 불어난 상태가 감좋아진 이번 걸크러쉬를 가장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뭐 안쪽 게이트의 선행까지도 충분히 치고 나설 수 있는 전개가 매우 유리해진 말이죠. 공백 이후 출전에 이번 걸크러쉬의 선정기 대치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역시 뭐 이번 걸크러쉬의 선정기 대치 높게 평가하셨고 이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예, 백동일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심마에 대한 생각은 일치하는데 이제 도전마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걸크러쉬에 대한 믿음은 저 역시 동일합니다. 뭐 오랜 공백기, 휴양 및 마방 이적까지 거쳤지만 뭐 꾸준한 훈련으로 상태 좋은 모습이고 약편성 선행이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여기에 일본 로열트리의 인게이트 최적 전개 2점이라면 도전 가능하다라는 부분 일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병으로 9번 명보 빅터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데뷔전에서 출발 시에 충돌하면서 매우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추임력 발휘했기 때문에 정상 출발 조금 더 앞쪽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가능성 있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에서 흥미롭게 보고 있는 말이 한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8번 할라스카이라는 말입니다. 직전 데뷔전 당시 단거리 스피드에 대한 혈통적인 기대치 이 혈통적 잠재력 때문에 이 공통점 두 말에 대해서 그래서 추천을 드렸는데 나이스 유머 그다음에 바로 이 8번 할라스카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는 사실 8번 할라스카이는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출발부터 내측으로 기대며 출발이 늦었고 여기에 펜스까지 기대서 주행하고 또 경주 후에 오른 앞다리 절음까지 확인되면서 총체적인 난국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피드에 대한 잠재력은 매우 높은 그런 기대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빠른 말 없는 편성 앞선 버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마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마필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분명히 걸크러쉬가 선행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셨나요? 그 마필이 선행인데 저는 할라스카이를 저는 개인적으로 볼 수가 없다 판단하고 있고 그때 당시 자체에서 어찌됐든 기댔다 하더라도 최적의 전개를 펼치고도 그 정도의 모습이라면 늘어난 거리 자체는 크게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 평가하고 있고요. 저는 9번 명보 빅터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돌 페이스에도 올라가는 걸음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마필이 역습에 대한 것 같지만 명보 빅터만 좀 인정해보고 좀 가치 있게 평가해보고 할라스카이는 좀 더 기다리는 마필로 평가합니다. 네, 명보 빅터를 인정해 주신다니 다행입니다. 저 역시도 이번 걸크러쉬가 선행을 나서서 레이스 주도를 해준다면 더 좋은 성적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과 제가 놓쳤었던 부분을 백동희 의원이 잘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힘이 많이 붙었다라는 그 부분, 아낄 이유도 없다라는 부분까지 강조해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6번 트리플 골드 쪽에 저는 일단은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이 말 같은 경우에는 늪발 악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최대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는데 이번에 구각자급판 대신 반가지 큰 고리 제갈로다가 승인 장구를 교체를 하면서 좀 더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송경영 기수라면 다시 재기승이라면 이 말의 그 늪발을 분명히 잡아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8번 할라스카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분명히 직전 경주 아쉬웠어요. 파행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 어린 말에게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말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이 선행을 이번 걸크러쉬가 나간다 하더라도 선의권에 붙어 나갈 수 있는 말은 분명히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8번 할라스카이의 전개 2점 안 보십니까? 네,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선의권에 가는 마필로 두 분의 의원께서는 좀 약하게 보셨지만 승리 스토리가 분명히 선의권에 가담할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을 했고 뭐 걸크러쉬가 선행하고 할라스카이가 붙어나가는 그 선의 구도에서 두 마리가 버텨내는 구도는 저는 전개성의 그림상 그려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 지켜보는 마필로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립니다. 네, 전반 전에 공백 이후에 출전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공백 이후 좋아진 이번 걸크러쉬는 체중도 불고 이번에 선행 조건이기에 자 그야말로 데뷔 후 첫 입상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일본 로열트리는 직전에 오히려 상당히 전개가 꼬인 부분이 있었죠. 외곽 게이트 불리함, 자리 잡는 과정에서 페이스 조절을 위해 마필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고개가 들리고 주행 불량 악벽을 보였죠. 그 과정에서 기수와 말이 실랑이를 벌였고 힘 소진이 컸어요. 그만큼 진 건데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과거 5월 25일 날 1번 게이트 인코스 최적 전개로 1300m까지 현등급에서 입상을 했던 전력 1번 로열트리 재차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요. 전 10만두가 눈에 띄네요. 7번 브라이언 파크입니다. 자, 특기별통 액동 파괴자마. 주행심사 3월 3일 날 19조에서 통과를 했는데 이후 거세를 단행했고요. 30조 울줄리 마방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7월 7일 날 다시 주행심사 시 중위권 인코스에서 시종 모래 맞고 자 막판까지 직선 탄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어떤 얘기냐 이제 이 주행심사 때
의도적으로 모래를 맞아가며 실전 방불케한 주행 심사를 펼쳐냈다라는 거죠. 막판 걸음도 상당히 좋았고요. 편성 자체가 뭐 신마 요 7번 브라이언 파크도 충분히 기본기 갖춘 그 전력을 평가하기에 해볼 만한 편성으로 보는데 백동일이 의원요 7번 브라이언 파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 경기 참 재밌네요. 여러 의원들께서 이제 저를 재밌게 이제 해주시는데 브라이언 파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건 맞아요. 모래를 맞춰보면서 뛰었던 건 맞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은 3월 3일도 그랬고 7월 7일도 그랬고 그렇게 뛰긴 했지만 여력감 자체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데뷔전 1200m 상대가 약하다라고 해서 이마필이 보여준 능력 자체가 없는데 저는 이마필의 검증을 우선시하지 먼저 입상을 논하기에는 보여준 거는 좀 적다 평가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신마 입상률이 좀 높은 울진리마방이라 다시 한번 첨언을 해보았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는요. 공백 이후에 뚜렷하게 걸음 좋아진 전개까지 유리하죠. 2번 걸크러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110m 3세 이상 제주마 1등급이죠.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등급 최상위권 전력의 마필들이 대다수 출전했고요. 역시 직전 대비 거리 변화, 그리고 경주 여건의 변화, 부담 중량의 변화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상존하는 이 제주 8경주가 되겠는데요. 이 1110m 제주마에게는 장거리에 속하고요. 과연 어떤 말이 전개 이점을 살릴 수가 있겠으며 또한 최근에 상태감 좋아진 말이 어떤 말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이번만큼은 상대 편성에서 입상권이 좀 타진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마필이 1번 한라영산입니다. 정말 이제 뭐 최고의 이제 마필로서 데뷔 초부터 구가하다가 이제 능력적인 한계를 부딪히고 높아진 부중 때문에 매번 고심을 많이 했던 전력이에요. 부중 때문에 계속된 아쉬움을 남겼지만 올해 이제 4월달에 JIBS 대상 경주에서는 마령 기준에서 이제 같은 부담 중을 달았을 때는 오랜만에 우승을 거뒀던 모습도 보였었죠. 최근 66의 부중을 무거워하며 좀 버거워했었지만 직전부터는 그 부중을 극복해내면서 무리한 전기도 띄워주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마필이라고 해봐야 3번 특등대부나 뭐 장타명성 다 뒤가 짧은 마필인 만큼 최적선이 가능한 한라영산 최근의 변화라면 입상권 가장 근접하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8번마 태상노군이라는 마필 자체가 주행의 안정화가 떨어졌던 외축으로 기대했던 모습들이 순치가 되면서 직전 경주에서 보였던 변화라면 이번 경주도 여전히 통할 수 있는 주폭은 충분하다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세마 시절부터 최강의 마필을 자랑했던 마필이 10번마 태양별이죠. 이세마 시절 때 뭐 브리더스컵과 제주 일마배에 우승을 거둘 만큼 상승세가 강했던 최근에서는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곤 있지만 다시 한번 스피드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연도에 대한 가능성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 4번마 백호 신천하는 마필도 부중 자체에서 최근에 좀 흔들리는 주행을 보여주곤 있습니다만 최적선이 가능한 이번 경주만큼은 상대 자체가 강하지 않은 만큼 이 마필의 기본 능력 자체는 반드시 체킹이 필요합니다. 네, 그 경주 여건의 변화라는 것이 부여된 게이트의 유불리까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직전에 10번 태양별과 1번 한라영산은 게이트가 서로가 인코스와 아웃코스 뒤바뀌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1번 한라영산 안쪽 게이트 들어왔습니다. 직전에 외곽 분리함 때문에 시종 외곽 돌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안쪽 들어온 1번 한라영산이 훨씬 더 전개를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 그 부분의 핵심 포인트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요 제주 8경주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2번 황룡신화라는 말에 게이트 조건에 우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배철 위원이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인코스와 외곽 게이트의 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경주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요. 황룡신화 같은 경우에는 끝걸음 면에서는 직직전 경주 우승할 때 당시 걸음을 봤을 때는 정말 이 편성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빠른 끝걸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외곽 게이트 분리했었던 직전 10번 게이트에서 외곽 전개를 하느라고 좀 아쉬웠었던 만큼 인코스 들어온 호재 놓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이트 유불리에 따라서 입상 상패가 가려지는 유형의 말 중에 바로 2번 황룡신화가 있는데 지금 6월 30일 날 오픈 경주에서 코스 2점 후미 인코스 막강한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분명 1등급에서는 보여진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안쪽 게이트가 유리한 2번 황룡신화를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엔 최성진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한두만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이번 경주 주목하는 말은 8번 태상노군이라는 말입니다. 추임력이 좋은 말인데 최근 주행까지 안정화되면서 인상적인 뒷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측 기대는 악벽으로 재검을 치른 이후에 직전 경주에는 교정된 모습으로 경쟁력 있는 뒷심을 이미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추임력 발휘가 기대되는 말입니다. 네, 역시나 8번 태상노군. 한때 외측 기대는 악벽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직전에 입상을 차지했고 이번엔 정상주기죠. 1번 한라영선은 이번 안쪽 게이트 직전처럼 외곽 무리한 전개를 펼칠 필요가 없어진 말이죠. 전개 여건이 매우 유리해졌고 게이트 여건 유리한 1번 한라영산이 되겠고요. 10번 태양별은 이세마 시절에 챔피언 자리에 올랐던 말인데 한동안 부진했지만 직전에 뚜렷하게 회복수의 전력, 당시 인코스 2점 선행 강공 작전으로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아웃코스 외곽이기 때문에 초반 전개를 얼마만큼 잘 펼쳐내는가가 관건이 되겠죠. 직전 경주부터 양눈 가면을 해지하고 출전합니다. 좀 모래를 덜 맞기를 바라는데 외선에서 모래 안 맞는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 선행은 나설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10번 태양별의 다시금 선정기 대치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에 외곽의 11번 한라신화가 직전에는 안쪽 게이트가 오히려 독이 돼서 막판에 직선에서 진로가 막힌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최외곽 게이트, 외선에서 경합피에 자유롭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에 진로가 막힐 우려가 없는 외곽 게이트라면 이 11번 한라신화도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제주 8경주는요. 코스 2점의 내선 최적 전개가 보장된 1번 한라영산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7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예, 실도 단순한 편성이지만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전보다는 이제 전개 여건이 유리해지고 경주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 말. 전개 상황에 따라 입상 성패가 가려질 듯한 3경주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부산 전개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1300m 경주 부산 3경주로 전개 추천 경주 결정을 했고요. 이번 경주에서 앞서 민병철 위원이 설명을 했다시피 완벽한 강자는 없지만 그래도 레이스의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말이 분명히 유리할 겁니다. 전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은 사실 2번 소중한 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레이스의 실질적인 주도권은 1번 미라클 앨리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 2번 소중한 걸은 사실 직전에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본인이 못 뛴 게 아니라 상대마들이 너무 잘 뛴 거예요. 추임마들이 다 넘어서면서 결국 4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만 분명히 선행 경쟁력은 이미 보여준 바 있고요. 자, 1번 미라클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힘이 붙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계속해서 앞에 붙기 시작하죠. 이 부분이 힘이 차면서 순발력이 좋아진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고 따라서 선행을 나설 수도 있겠고 게이트 2점 살리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번 소중한 걸에게 선행 내준다 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말로 1번 미라클 앨리스 추천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5번 골드의 인연 그리고 4번 황금 벌마 등이 선입권을 촘촘하게 메꾸면서 레이스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2번 소중한 거리 이끌고 있는 레이스와 여기에 압박을 가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1번 미라클 앨리스가 과연 얼마나 빠르게 레이스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4번 황금벌마 계속해서 힘이 붙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말은 초반에 붙었던 가속을 끝까지 이어나간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부분에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 5번 골드의 인연 역시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 두 마리는 4번과 5번은 직전 경주 같은 레이스 리턴 매치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마신차의 격돌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경주 순위 상승의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2번 소중한 거를 1번 미라클 앨리스가 직선 중반이 이르기 전에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소중한 걸 역시 지금의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줄 것이다. 함께 박빙의 승부 초반부터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4번 황금벌마와 5번 골드의 인연이 좀 더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힘 붙어가고 있으면서 순발력 좋아지는 1번 미라클 앨리스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단순한 편성 일단 선행은 2번 소중한 거리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만 중속 스피드가 월등한 1번 미라클리스가 코너 도는 그 시점에서는 충분히 앞선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예측해 주셨네요. 특히나 1번 미라클리스는 기대는 악벽이 좀 심각했던 말인데 직전에 주행 안정화까지 도모가 된 그런 전력이죠. 1번 미라클 앨리스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백동일위원 역시 1번 미라클 앨리스 높게 평가하셨고 이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외측 기대 막벽이 좋아지면서 직전 외선에서 잘 뛰었던 것만 봐더라도 이번엔 경주에서 어떤 전개를 저희 시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소중한 거래 이제 선행력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마필들 골드의 인연의 선취입 능력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반드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7번 다크 템플러죠. 데뷔전 졸전 좀 아쉬움 남기고 나서 두 번의 경기 선행 가서 좀 아쉽게 덜미를 잡혔고 직전 1000m는 자리를 못 잡고 좀 고전을 했어요. 전개만 따져보자고요. 1번 소중한 걸 미라클 앨리스 소중한 걸 2마리만 나가고 나머지 3, 4, 5, 6번은 다 느립니다. 7번 다크 템플러도 분명히 2선에서 3선에서 자기가 원하는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탈 수 있는 이번 편성 자체라면 상대들 여유가 크지 않은 이번 편성 자체 절대 무시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배제하신 이유 여쭤보겠습니다. 네, 7번 다크 템플러가 분명히 그 3선 외곽 혹은 2선까지 붙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말 자체가 거기까지 붙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속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게이트 이탈 속도가 좋은 말이 아니고 일단 초반에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 말이 끕니다. 끌고 가기 때문에 선두권에 가세를 하는 유형이다라는 이 부분은 인코스일 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외곽 게이트를 부여받았을 때에는 외곽을 돌아야 한다라는 어떻게든 외곽을 돌더라도 말이 끌고 가는 것을 제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말입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동일 위원께서 언급하신 다크 템플러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번 경주 백동일 위원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고 중심마에 대해 생각은 김재용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번 미라클 앨리스 이번 경주는 인게이트에서 직전처럼 외곽 게이트에서 무리하게 굳이 앞선에 선행을 나설 필요 없이 가는 대로 선행이든 최적 선입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도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이번 소중한 걸과 말씀해 주신 황금볼마의 도전까지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위원관 그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사안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7번 다크 템플러인데요. 물론 선두력이 있고 순발력이 있는 말이고요. 직전에는 시장에서 요동을 부렸습니다. 거기서 힘을 빼버렸죠. 자, 이번에 당일 이제 상태감 체크는 분명히 필요한데 이 편성에서는 전개는 충분히 앞선에서 풀어낼 수 있기에 7번 다크 템플러 저도 도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미라클 레이스는 안쪽 게이트 들어왔고요. 기대는 악벽이 과거보다는 교정이 되면서 선입권에서 끈끈한 전력을 보이는데 이번에 2번 소중한 거리 이끄는 페이스 내측 인코스 최적의 전개가 보장된 만큼 자 이번 1번 미라클 앨리스의 선전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번 소중한 걸은 이번에 코스 2점 강공 선행 작전 주의할 듯하고요. 결국 부산 3경주는요. 코스 안쪽 들어왔고 주행이 안정화된 1번 미라클 앨리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0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에서 계속된 기복을 보이는 말과 직전에 황굴 탈퇴하며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은근히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 부산 4경주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력이 필요한 경주 4경주입니다. 10마리 출전 구도 최근 직전 대비 상승세가 꺾여 있는 마필들이 눈에 띄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회복세가 기대되는 훈련 우수 마필 안쪽 2번 지터벅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집중력을 발휘할 경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연틀리에 오다 직전의 경주 인기에 비해서 졸전이었죠. 초반에 착지 불량의 원인 때문에 흐름에 끌려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는 못했어요. 발주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변화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이번 경주만큼은 지터벅의 선두권 공략 가능한 구도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후차권 안쪽 1번 언제나 승리의 최적의 선입작전, 그리고 3번마 조이풀 메모리 휴양 이후 이제 파행의 여파가 좋아지면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고요. 8번마 사키사키란 마필 역시도 주행의 안정화가 돋보이고 있죠. 3등간의 접전에서 최선의 압축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고, 5번마 강한 질주라든가 외곽에 있는 높이검나라시아, 흑설공주 등도 이변 도전 세력이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마필을 넘어서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최선의 압축이 가능한 구도, 당일 마체의 상태까지 꼼꼼한 체크 이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인사드릴 4경주입니다. 김지영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 부산 편성 중에 은근히 접전 레이스를 예측이 됩니다. 최단거리 레이스 빠른 말도 존재를 하고요. 직전에 전개 미스 있던 말도 있는데, 자,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부산 경주 해설 방송으로 여러분들 계속 찾아뵐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부산 5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능력 있는, 능력 차이가 크지 않은 말들 간의 혼전 경주다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3번 썬더 엘리도 인기마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직전 경주에 드디어 현 등급에서 적응을 하기 시작한 6번 나이스 휴머의 순발력을 필두로 7번 VIP 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 등급에 올라와서 5등급에선 다소 주저하고 있었던, 흐름을 쫓아가지 못했었던 반면 직전 경주부터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추입력 스피드를 발휘하기 시작한 상황이죠. 여기에 11번 유로공주 역시 추입 스피드로의 변모, 예전에 선두권 가세 전력으로서의 그 일변도에서 벗어났다는 부분에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능력 있는 말들, 하지만 능력 차이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추천 포인트가 생기는 이번 경주, 속보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최성진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7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순한 편성의 4등급 기복마, 그리고 직전에 입상하고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수세 마필 간의 대격돌입니다. 자,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추천 경주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의 유불림만 잘 따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로 강조드릴 말 4번 비장의 무기입니다. 작년 9월 경주 이후에 오른 뒷다리 파행, 그다음 이 병력으로 장기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5월에 마방 이적을 했고 그 이후 5월 말부터 꾸준히 훈련을 받아왔는데 훈련 상태 제가 판단할 땐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심사도 그에 걸맞는 준수한 내용 보여줬습니다. 비록 공백은 있지만 잠재력이 좋은 말이고 특히 이번 경주 가장 편성을 잘 만난 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번 경주는 비록 단촐한 7마리 편성이지만 대부분 말들이 도전 가능한 편성입니다.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안쪽에 있는 2번 천년의 바다, 공백은 있지만 휴양정 경주력만큼은 이번 편성에서 가장 앞선다고 판단되는 3번 에그니스, 여기에 외곽 게이트에서 직전에 흐름은 못 탔지만 현등급 경쟁력 이미 검증된 5번 어로, 정상 출발이라면 스피드, 잠재력 있는 6번 위플래시 마린, 마지막으로 직전 상태 올라와서 추천드렸고 여전히 좋은 상태 유지 중인 7번 창공까지. 이번 이렇게 많은 말들이 도전이 가능한 편성인데 도전 가능한 말들을 압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비장의 무기를 중심으로 자신 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7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7두 단촐한 편성에 어느 정도 입상 가능권,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이번 블루 플래그가
직전 오크습에 잘 뛰었죠. 당시 4차까지 했는데 이번에 일반 편성입니다. 과거 무빙 선행 작전으로도 1600m 거리 입상한 전력이 있고 단출한 편성의 이번 블루 플래그는 자리 잡기도 수월해진 가운데 편성상 능력 우위마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6번 최강 썬더가 최근 연전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외측 기대는 악벽, 선입권 끈끈한 전력을 보이며 다시금 우승을 차지했는데 승급전에서도 3km 감량 혜택에 다시금 연투 기대치 높습니다. 6번 최강 썬더고요. 이미 현등급 동거리 입상 전력이 있는 7번 파크맨. 여기에 직전에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 발주가 매끄러워지며 능력 상승세를 보였던 3번 애니나인까지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단순한 편성에 능력 우위 마필 일반 편성에서는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하는 2번 블루 플래그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 그중에서도 전기에 유리하고 의지 강한 마필로 엄선해서 요 7경주, 이 방송 추천 경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600m 혼합 4등급 7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어느 정도 능력 상승세의 마필 압축이 되는 편성 구도고요. 4번 아이언코어가 눈에 확 띄네요. 병력 없이 휴양을 다녀왔고요. 이미 1600m 거리까지 현등급 우승 전력이 있습니다. 중거리 검증 전력이죠. 이번에 11주 만에 출전하지만 컨디션 전혀 하저 없는 가운데 연습 주행 시에도 아주 발군의 탄력감을 선보였던 말이에요. 4번 아이언코어의 선정 기대치 충분해 보이고요. 5번 캐치 9이 직전에 오크스페 대상 경주 서울 부산 안말 최강 편성에서는 아쉬운 전력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일반 편성이죠. 강공 선행 작전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전개까지 유리한 5번 캐치9이 되겠고요. 6번 용구가 직전에 2선에서 무리한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제법 끈끈한 전력으로 3착을 했던 말입니다. 4등급 무대에서도 충분히 적응 능력을 배양한 6번 용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번 질주 최강이 13조 이적 이후 또한 천지굴건현 병력 이후 최근에 뚜렷하게 회복세 직전에 김옥성 기수의 기용 막판에 아주 좋은 끝걸음이 여력을 보였는데 당시 편성이 만만치가 않았죠. 이번에 늘어난 1600거리 막판 한발 역습 가능한 2번 질주 최강의 복병 가치까지 말씀드려봅니다. 결국 부산 마지막 8경주는요. 공백은 있습니다만 컨디션 전혀 하지 없고 능력 우위입니다. 4번 아이언코어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의 설명 잘 들었고 이번만큼은 MC를 정말 응원해보고 싶네요. 모든 보는 시각 자체가 똑같고요. 아이언코어 같은 경우에 직전 의도적인 휴양 속에서 모래를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반응도 예전보다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지세에서 나오는 그 주폭 믿고 가겠습니다. 아이언코어의 선전, 캐치난 용구, 질주체가 함께 응원하는 경주입니다.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 4번 아이언코어 같은 경우에 이미 직전 경주 인코스 따라가는 전개로도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5번 캐치9의 선행 버티기, 여기에 2번 질주체강 초반 스타트는 느리지만 뒷심 좋은 말, 이 말까지는 동의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복병으로 보고 있는 3번 치프 에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말이 왼 앞다리 파행으로 주기를 길게 가져갔는데 2월부터 정말 훈련을 꾸준히 받아왔고 상태가 매우 좋은 모습이 관찰되기 때문에 앞선에서 모래 맞으면서 따라가는 전개보다는 앞선에서 전개를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캐치9과 앞선에서 장을 겨룰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민병철 위원의 설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바입니다. 저는 특히 4번 아이언코어라는 말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하느냐가 최대 관심처였는데 결국은 이 올브, 부마인 올브의 성장세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올브가 2011년이든가요? 켄터키 더비 우승만데 그때 당시에 그 되게 늦게 성장을 했었던 그 올브가 깜짝 우승을 하면서 이변을 일으켰었던 그 걸음이 이 말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띄워줄 타이밍 4번 아이언코어의 선전을 응원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특급 혈통의 기대치까지 이미 발현을 하고 있죠. 8경주는요, 4번 아이언코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 복병 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연일 기상이변 전국이 가마솥 더위로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경주마에게도 이제 영향이 끼치겠죠. 최근에 이제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그 포인트가요. 경주마의 당일 컨디션에
그 저하, 그 문제로 이제 인기마의 몰락이 많이 보이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뭐 예시장 컨디션이나 마필 주로 나갈 때 컨디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그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일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